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 기분 좋은 장세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열린 우리 시장, 오늘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거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코스피는 2% 넘는 낙폭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하락폭이 더 큰 4% 약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너무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혼자서만 그 고민 안고 가시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려면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실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연휴가 6일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체감상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조금은 기분 좋은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너무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번 주 남은 이거래일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증시가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또 더 크게 하락을 했었던 하루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를 보도록 하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약 3주 전쯤에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구간 자체가 하락 초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잠깐 반등을 주는가 싶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쭉 밀려 내려와서 지금 월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달 연속 음봉이 나왔고 이제 3달째 음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좀 강하게 반등시킬 만한 좋은 이벤트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낙폭을 키운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것 분명히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시장에 대해서 불안정한 말씀을 드렸었고 왜 지금도 우리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입니다. 환율 차트인데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증시 같은 경우는 힘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우상향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친 그 하방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이 채권금리 상승입니다.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는 부담을 주는 거죠.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시장에서 이렇게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이 자산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고 부정적인 이슈들도 있는데, 사실 종합 주가지수만 놓고 보자면 지금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더 강하게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단기적인 낙폭은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기술적이든 반등은 한 번 정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포트를 조금씩 변경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이 됐을 때 향후 내 포트를 봤을 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연휴 기간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중국의 이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됐죠. 중국이 이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제조업에 관련돼서 지표가 안 좋았었는데 6개월 만에 살짝 좋아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 지수가 두 군데에서 발표가 되는데 한쪽은 좋았고 한쪽은 아직까지 좀 미비한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6개월 만에 지표가 조금 개선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가 아니라 이제 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강한 기업인데, 물론 비메모리도 잘합니다. 근데 메모리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그중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라든지 디램 쪽이 있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이미 현물 가격 자체가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1분기, 3분기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아마 실적이 나올 텐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다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많이 무너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반도체 관련주로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파생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주체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히 반도체 쪽만 보려면 SK하이닉스를 보는 것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중국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죠. 그리고 오늘 새벽 전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다시 반등을 주긴 했지만 유가가 꺾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증시는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가 꼽아봤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주는 부분인데, 또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을 우리가 공략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제 역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시장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셧다운에 대한 임시 예산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월 17일일 겁니다. 그 전에 무언가 좀 더 뚜렷한 결론이 나와줘야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 지금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오늘 이제 증시를 좀 봤는데 장후반부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지난 10년, 20년간의 그런 통계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할 경우에는 증시가 바로 돌아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기간 내에 수급이 돌아서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포트에 대한 변경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밀릴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을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일부 자금이라도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회전을 시키면서 포트를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해서 낙폭이 굉장히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도하기 좀 늦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현금 비중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마련하면서 현재 시장을 관망하면서 추이를 따져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바로 보도록 하죠. 바로 오늘 이제 뭐 방금 전까지는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시장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공부는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것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좀 찾아보자면 키오스크 관련주들, 뭐 CBDC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같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성 종목이 움직였고요.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종가 부분까지 끝까지 말아올리는 힘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됐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에 대한 정리라든지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을 6개월째 무언가 상승 명분이 있고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내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전부 다 잘라내기는 어렵겠죠. 저도 오랫동안 전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력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여력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노란톡방에서 현금이 10%, 20% 정도만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위태롭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포트에 대한 정리라든지 변화를 해가야 된다. 종목을 압축하셔야 되고 비중을 조절하셔야 되고 현금을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증시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틀리길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대의 폭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와 있죠. 그래도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이 나왔을 때 내 종목이 반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고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수 반등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조금밖에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할 때는 20%씩 30%씩 하락을 하는데 반등할 때는 5%밖에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로 매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보유를 해가도 좋지만 전체 자금이 그렇게 묶여버리면 우리가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론자보다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시장의 위치 자체를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할 수 있는 비라고 한다면 잠시 피하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중 축소를 고려할 종목
바로 적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인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무상 좀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유상증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유상증자 잘못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비중 조절하셨으면 좋겠고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으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요량껏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가끔씩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나는 삼성전자를 2%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SK하이닉스를 3%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목당 비중이 1%, 2%, 3%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중이 이렇게 적은데 이 위에 있는 1번, 2번, 3번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정리를 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업종 내 종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약바이오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두세 개 매매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전체 포트에 제약바이오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것은 수출주입니다. 기술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K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수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수출주만 100% 가지고 있거나 나는 KT 같은 내수주만 100%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 종목들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다면 강한 종목들을 남겨두시고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들을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셔가지고 현금을 마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지금도 이렇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흘러가고 있지만 시장에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서 뭐 환율 상승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들어오거나 상대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장에서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관망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로 우량한 종목들을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현금 비중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마련을 하시면서 그렇게 마련된 현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회전율이 높거나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매매를 진행해 보셔야지만 현재 시장에서 어려운 종목들은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은 살려서 수익 창출을 하면서 포트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고수 라인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한 가지 예를 적어놨는데 드림 CIS라는 기업이죠. 드림 CIS 같은 경우도 고수 라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 빨간색 라인 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여기 빨간 라인 위에서 접근을 한 다음에 보유를 하게 된다면 추세적인 추세를 추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수익률은 100%가 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 후반 11월 12월 달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포트를 어느 정도 정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 그동안 무너질 수 있으니 계속해서 또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섣부르게 매수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관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보들 노란톡방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나도 이런 정보들 얻어가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을 잠시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약하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어쨌든 들어가는 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3주 전부터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매매하고 있는 전체 자금을 너무 우량주라든지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기업들 혹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매매한다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거래가 좀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거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지금 CU박스 같은 경우도 9월 14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23%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도 괜찮더라고요.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9월 14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18%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현재 고수 라인을 이용해서 포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리뷰를 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우디와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 유신 같은 경우는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제가 유신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매하고 있는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내재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C랩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 C랩과 앞서 화면에 보였던 이 머큐리 같은 경우도 제가 13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24%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 거죠. 근데 머큐리도 오늘 장중에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머큐리도 장중에 시세가 좀 나왔고요. C랩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VI에 들어가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왜 그런 거냐면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C랩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번 나고 많이 밀렸지만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거래가 많이 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많이 실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크더라도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상한가로 꽂힐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CIS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소개드리고 있는 매매 기법이죠. 바로 이 고수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기업인데 드림 CIS 같은 경우 이 빨간색 라인 위에서 공략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앞서서도 보셨죠. 그래서 한 달이 안 된 기간 동안 거래일로 따져보면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14거래일, 15거래일 혹은 16거래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100%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을 보시면 4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 100%, 23%, 22%, 25%, 26%, 그 밑에 보시면 35%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간다는 거죠. 제가 이런 기업들만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두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험할 수가 있죠.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더더욱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포트에 10%짜리 비중으로만 있어도 20%짜리 비중만 있어도 현재 시장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좀 탄력적인 종목들,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잘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은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50% 정도 되니까 주가는 100% 정도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매매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따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변동성이 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 자금에서 일부를 빼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A 종목, B 종목, C 종목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 A 종목이 52 손실이고요. B 종목이 52 손실입니다. 근데 C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주도 섹터, 고수라인을 통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5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한 종목이라도 수익이 나면 이 C 종목과 B 종목을 같이 매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B 종목에 들어갔던 자금, C 종목에 들어갔던 자금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바로 현금이 된다는 거죠.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을 만든 다음에 A 종목을 추가 매수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을 또 매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죠.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이 4%나 하라 그랬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저점이 조금씩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트에 대한 재정비나 변경을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포트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상승률 드림 CIS 무려 10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 종목 추천도 받아보고 대응 전략도 얻어가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하기가 너무나 힘든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골라오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신 장바구니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파스 전문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최초 마이크로니드를 활용한 국소 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주사 잘 맞으시나요? 네, 저는 주사 잘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앵커님 어떠세요? 저는 주사가 너무나 무서워서 잘 못 맞는데 이렇게 마이크로 니드를 사용하면 일반 주사보다 이용 편의성도 높아지고 또 아프지도 않아서 여러 바이오 업체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활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마이크로 니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인 이 종목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전문가님께 얼른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바구니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수라인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신제약이란 기업입니다. 이 신신제약이란 기업이 파스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파스로 유명한 중소형 제약사인데 이제 이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 개발을 본격화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사로 맞는 것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특히 뭐 매일 맞아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뭐 밴드 같은 거 있죠. 파스 같은 거. 우리가 이제 패치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패치제의 이 굉장히 작은 바늘을 첨부를 해서 피부에다가 붙여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를 맞을 때처럼 뭐 통증은 없겠지만 통증도 없고 이렇게 이제 용이하다라는 거죠. 투약의 용이성. 그리고 실제로 경구제라든지 주사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약을 했을 때 이제 뭐 몸의 대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몸에 좀 부담이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TDDS라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마이크로 니드를 통해서 이 TDDS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환자한테 굉장히 유용한 투약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구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먹기도 힘들어 하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마이크로 니드를 통해서 패치젤을 만든다든지 하면 이 제형의 변화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관련된 내용으로 변동성이 나왔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도 관련이 좀 있고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신신제약을 딱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이제 주가 자체의 흐름이 제가 계속해서 당부드리고 강조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날에도 낙폭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상하로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과 신신제약이라는 기업이 자체 모멘텀까지 부각이 된다면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바로 보도록 하죠.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제가 크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우디라든지 AI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도 있고 카메라 모듈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주와 엮여서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다른 AI 관련주들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아마존이 지지난주에 오픈 AI 경쟁사인 엔트로픽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SK텔레콤,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엔트로픽에다가 투자를 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엔트로픽에다 투자를 했고 SK텔레콤도 엔트로픽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엔트로픽이란 SK텔레콤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2대 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오늘 뭐 엔비디아가 좀 밀려가지고 추이는 봐야겠지만 A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체가 있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로 잡힐 수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AI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 코난 테크놀로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소폭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약했죠. 3% 밀릴 종목은 지수의 영향으로 5% 하락을 하고 4% 올라갈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밖에 못 올라가는 이렇게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양봉이 3일째 나오면서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 자체가 돌아선다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월덱스라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전공정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이 아니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HBM 관련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 HBM 같은 경우는 후공정 쪽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후공정 쪽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HBM을 만들려면 후공정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전공정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각 쪽에 대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반도체 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9월 15일에도 고점을 찍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월덱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3분기도 1분기, 2분기 실적 좋았고요. 3분기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무조건 업황에 따라가면 주식 매매가 정말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믿을 구석이라는 것은 실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전공정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월덱스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가 오늘 살짝 뱉어낸 모습인데 뭐 내일까지 혹은 모레까지 이 고수라인 상단부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택 보도록 하죠. 제가 가장 많이 소개드렸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심택이죠.
반도체용 PCB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 시장 1위 업체입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의 개선 기대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D램 쪽과 낸드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 D램 같은 경우도 DDR4가 있고요. DDR5가 있는데 이 5 쪽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DDR4 쪽에서도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이 심택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량주입니다. 시가총액도 꽤 높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나는 안전한 종목을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종목 자체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좀 빠르게 지나가죠.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온 기업인데 지금 이제 주말 연휴 지나면서 사우디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작해서 한번 부각이 됐죠.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10조 정도 우리나라 정부와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중기단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에스코넥이 실제로 그쪽에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땅을 알아보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휴대폰 내외 장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스마트폰 금속 소재 확대 수혜, 뭐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도 금속 소재를 계속해서 사용해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모멘텀까지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이렇게 관계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시장에서 이 사우디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스코넥까지 알아봤는데요. 장바구니 종목뿐만 아니라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보시다가 이 종목 놓칠 수 없다. 반드시 찜해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종목들 오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일까요?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전 세계 ESL 시장 3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찜 종목의 전자부품 사업의 반등, 신사업 성장 가능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찜해주신 종목들 힌트 살펴보니까요. 너무나 호재가 많아 보이는 호재가 많아 보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찜 종목 얼른 풀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었던 자동차. 제가 아까 자동차를 좀 빼먹었네요. 반도체와 제약과 자동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외에는 이제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솔로엠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ESL이라고 해서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합니다. 뭐 이번에 연휴 때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전자로 표시가 되는 이런 가격표가 있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데 이제 이 ESL 전자 가격 표식이 전 세계 시장에서 3위권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매년 30에서 40%대의 성장을 보이는 꽤나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저는 이제 이 ESL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엠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 기업인데 솔로엠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에서 이 정도 주가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지금 8월 29일 날 최고점을 찍고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31,000원대, 31,500원대를 넘어서게 되면 고스란히 상단부로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솔로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가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스켓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솔로엠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과 이런 업종들과는 살짝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솔로엠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모멘텀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KINX라는 기업인데 굉장히 오래전에 저도 한번 공부를 깊게 해봤었던 기업인데 요즘에 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주가 흐름이 괜찮나라고 봤더니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데 가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이제 올해 연초부터 AI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뭐 반도체도 AI 쪽에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신성장, 미래를 위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크게 짓고 있는데 이 KINX 같은 경우도 2024년 내년 상반기 때 과천 쪽에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아마존에서도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아마존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KINX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얄밉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자금이 몰려가는 쪽이 눈에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적은 비중이라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너무 심해지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오늘 같은 날, 오늘 이제 장후반부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은 반등을 주겠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고 나서 미선물도 안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미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얇고 호가가 얇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반대 매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 매도가 나오면 누가 그걸 받느냐는 거죠. 장 초반에 그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개파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하시기 좀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은 반드시 잡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비중을 전부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중만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매매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앞서 리뷰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죠. 소개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실제로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은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주체적인 세력이라기보단 주포들이 매도를 하고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신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차례 정도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코넥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이렇게 친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매크로적인 상황, 환율도 너무 높고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너무 높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큰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쪽으로 엮여서 충분히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유신이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바로 엑세스바이오인데 이게 오늘 장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단시약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만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엠폭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데 오늘이랑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코로나가 어쨌든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코로나 쪽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엑세스바이오에 물량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많죠. SD 바이오센서도 있고요. 뭐 시젠도 있고요. 많은 기업들, 뭐 수젠텍도 있고요. 수젠텍은 조금 넣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휴마시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엑세스바이오만 이 고스란히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시장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메리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별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죠. 제가 기아를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 그룹주라고 해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죠. 그래서 이제 좀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 업종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주가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죠.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주가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3분기와 4분기 물론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자동차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큰 기업이죠. 기아를 가지고 왔는데 미 3사, 미 자동차 GM과 포드와 스텔란티스 이쪽 3사에서 노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아에는 어쨌든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온 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기아도 타격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우호적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상단부까지 실제로 올라오면서 대형주긴 하지만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죠.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온 라이콤이라는 기업인데 광증폭기, 송수신기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개별적인 모멘텀입니다. 바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라이다 쪽에 들어가는 이걸 만든다라고 해요. 초소형 퍼스트 파이버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때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잡되 한 번 정도는 노려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콤까지 살펴봤는데요. 방송이 끝나고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짚어주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덱스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부품주로 월덱스 제품은 반도체 애칭 공정에서 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인데요.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로 부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신입니다.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이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입니다. 현대차와 함께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기아가 3, 4분기에도 호실적을 예고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너무나 어려운데요. 혼자서 고민 많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